그래서 국제정치학자들이 러시아가 쳐들어간 건 당연히 잘못한 거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아무 대비와 준비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니네가 몸바쳐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무시무시하죠. 푸틴의 설계편입니다. 푸틴의 설계. 크림반도부터 현재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현재까지 온 모든 게 푸틴이 설계한 것이다.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소름 돋지 않아요? 예전부터 알고 있던 내용이긴 했는데 함부로 이걸 얘기를 하기가 꺼려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학계에서도 의견이 나뉘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에 반박하는 그런 논리도 있긴 한데 이런 의견도 있구나. 이 정도로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미 2010년에 어떤 학자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축출되고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병합될 거라고 예측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2010년에 그걸 예측한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2014년에 딱 못 박아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할 것이다는 아니고 앞으로 어느 순간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축출이 될 것이고 크림반도도 러시아에 병합될 것이라고 예측을 한 학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타라스 쿠지오 이 양반입니다. 그리고 정말 소름 돋게 2014년에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합니다. 그리고 반러시아 운동, 우크라이나 사태로도 이름 붙여져 있죠. 그 사태가 일어났죠. 전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러시아에 대한 반러시아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말 소름 돋게 크림반도가 병합됩니다. 소름 돋지 않아요, 되게? 뭔 말이야?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일부러 축출되고 탄핵당하게 만들고 반러시아 분위기가 우크라이나 안에서 일부러 더 만들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낸 거를 설계해서 그 분위기를 명분으로 크림반도를 병합할 것이라는 거를 누군가가 계산기를 다 두들겼단 얘기예요, 러시아에서. 근데 이거에 대한 분석이 2010년에 나왔다. 타라스 쿠지오라는 학자를 시작으로 이 학자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얘기를 했긴 했었어요. 근데 이 양반처럼 명확하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그 이후에 먹을 것이다. 이거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이게 크림반도가 먹히기 무슨 한두 달 전에 얘기한 게 아니라 2014년에 크림반도가 먹히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4년 전이었던 2010년에 그 얘기가 나왔었다는 거. 개소름 돋지 않아요? 지금 한국 언론뿐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이 이 얘기를 안 해줍니다. 지금 2022년 전까지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우크라이나라는 국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었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미 벌어지기 전부터 2000년대 후반부터 2019년까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내부가 비판받던 게 있었습니다. 학계에선 당연하게 비판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새삼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만 해도 비판을 해도 됐었는데 지금은 하면 안 돼요. 왜? 우크라이나를 조금만 비판해도 러시아 편이냐고 욕을 먹거든요. 우크라이나도 내부에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비판을 받아야지. 오늘 일단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내부의 상황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편의 핵심은 이 두 가지죠.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치 상황, 푸틴이 설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게 무엇인가. 우크라이나가 언제 독립했다고 알고 있죠? 1991년. 1991년 소련으로부터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크라이나에는 신흥 재벌로 불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신흥 재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소련이 붕괴되고 갑작스럽게 우크라이나가 독립이 되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도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공산주의 국가였단 말이야. 사회주의 국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국영화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국영 기업들이 대거 민영화됩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민영화돼요. 근데 이 민영화 과정에서 헤쳐먹은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정치꾼이든 기업가들이든 뭐든 하여튼 뭐 별 난리도 아니야 진짜. 자, 지금 대통령이 젤렌스키죠. 이 양반 7, 8년생이야. 이 양반 예전에 뭐 했었어요? 인민의 종이라는 정치 시트콤을 했었어. 이게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젤렌스키가 주인공이었고 그리고 지가 제작도 했어요. 그 인민의 종이라는 시트콤에서 보면은 젤렌스키가 야말이 존나 돌아가지고 뒤져 이 새끼라 하면서 그 국회에서 가운데 센터에 서가지고 총 다 쏴가지고 국회의원 다 죽이는 장면 나와. 우크라이나의 정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정경유착이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요. 기본으로. 정치꾼 이랑 기업가들이 뒤에서 헤쳐먹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과 어떤 분노 이런 게 굉장히 많다는 거를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일단 알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에는요 원래 독립 직후에 반러시아 분위기가 별로 없었어요. 우크라이나의 반러시아 분위기가 그렇게 지배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1991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정치적 이슈는 저 정경유착, 신흥재벌, 저 새끼들을 척결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관심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근데 바뀌죠. 내부의 정치적 이슈가 바뀝니다. 내부에서 외부로 바뀌어요. 뭐로? 반러시아로. 국론이 바뀌었다는 거야. 국론이. 2013, 14년도에 뭐가 있었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죠? 내가 근데 러시아 편이 1편, 2편에서 이미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 이 사람이었어요. 야누코비치. 이 양반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었는데 친러 성향의 대통령이었다 이 말이요. 이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요. 이 사람 전에 정권부터 EU와의 경제협력이라던가 FTA 같은 걸 잘 체결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갑자기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러시아랑 이제 앞으로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바꿉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좀 이전부터 러시아가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EU나 미국 같은 국가들이랑 좀 가까워지려고 하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내에서 반러시아 정서가 엄청나게 지배적이고 그런 건 또 아니었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다 중단시키고 러시아랑 새롭게 해보겠다 뭐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거의 빼박인데요. 이 사람이 러시아랑 뒤에서 뭔가를 헤쳐먹으려고 했다. 러시아로부터 뭐 뒷돈을 받았든 뭘 했든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이 사람 지금 러시아로 망명가 있어요. 자 어찌됐든 유로마이단 시위가 있었던 그 2014년도에 결국 이 사람이 탄핵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앞서 말했던 그 신흥재벌 있다 그랬죠. 그 민영화가 되는 과정에서 신흥재벌도 많아졌댔잖아. 페트로 포로셴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이 사람이 재산이 1조가 넘어요. 이 양반이 뭐냐면은 이 제가법인 로셴의 대표입니다. 자 이제 이 양반이 집권을 했어요. 이 사람이 집권할 때 우크라이나 내부 상황이 뭐였죠? 반러 정서죠. 이때 반러 정서로 이 사람이 당선이 된 겁니다. 예컨대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사이가 개더러워. 지금은 상상조차 안 될 정도로 더 엄청 더러워 진짜. 근데 대통령으로 뽑을 만한 인물이 없어. 근데 대한민국 유수의 신토부리 토종과자회사 회장이 대통령으로 나온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당선이 된 거지. 농심회장, 오리온회장. 자 근데 이 양반 다음에 대통령이 된 게 누구냐면은 젤렌스키인 겁니다. 아까 보여줬던 이 양반 그 과자회사 회장이랑 이 젤렌스키까지도 국제정치학자들이 계속해서 비판했던 내용이 뭐냐면 너무 반러 정서만 이용해서 당선되고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2년 초가 아니었으면 지금이 2022년 3월이 아니었으면 그냥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게 사실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시는 수많은 분들이 지금은 우크라이나 편을 너무나 들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개 같을 수도 있겠어요. 지금이 2022년 초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내용입니다. 이게 국제정치학자들이 계속 비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를 비판하느냐? 반러만 외치고 계속해서 되도 않는 걸 한다는 거야.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반러시아를 외치는 건 알겠는데 그 반러시아를 외치면서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자주국방을 위한 필요한 조건 마련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로 계속 까였어요. 이미 2014년 이후부터 우크라이나는 이거로 계속 까요. 계속. 국제정치학자들 입장에서는 2014년부터 그걸 지적해 왔는데 2022년 와서도 가만히 있다가 당한 거야. 국제정치학자들이 2014년부터 까던 게 뭐냐면 저 반러를 외치면서 나토 가입하고 뭐 좋다 이거야. 그 여건과 상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그걸 하면 러시아가 너무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명분 제공을 할 수 있다. 걔네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걸 계속해서 지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적했던 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국제정치학자들이 러시아가 쳐들어간 건 당연히 잘못한 거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아무 대비와 준비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니네가 몸바쳐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는 거예요.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서 국민 여러분 우크라이나 위해서 나토 가입해야겠죠? 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짓인지도 모르는데 국민들은. 우크라이나가 현재 상황에서 나토를 가입하려고 하는 게 러시아가 엄청나게 심기가 거슬려가지고 어떻게든 막으려고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거를 국민들은 그걸 알 턱이 없단 말이야. 설명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러시아가 크림반도까지 먹은 이상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제. 그런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14, 15, 16, 17, 18, 19, 2020년까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를 안 했다는 거야. 이 사람 과자회사 회장 재산이 1조가 넘게 있다는 이 양반이 당선되자마자 2014년에 우크라이나어 사용 법안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는 이미 1, 2편에서도 말한 적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19년부터 지금 사용 법안으로서 시행이 됐는데 이 법안이 또 얘기가 나왔네요. 엄청 중요해요, 진짜 이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어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님? 한국에 왔으면 한국어를 써야지. 그 당연한 거 아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추가 조사를 하면서 충격적이었던 건데 2012년 우크라이나 내에서 조사한 설문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에 전체 인구의 17%가 러시아인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크라이나 내에서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는 지역보다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2대 1입니다. 이거 처음 들으시죠? 2배예요, 2배.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지역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은 TV든 책이든 간판이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든 뭐든 이런 게 러시아어도 있고 우크라이나어도 같이 있는 지역. 그런 게 우크라이나어만 주로 사용하는 지역의 더블이란 얘기예요, 더블. 우크라이나 안에서. 왜? 소련이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사업가들과 사업하는 게 진짜 많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는 애초에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를 혼용해서 그냥 써요. 2014년 우크라이나 정부 조사에서 나온 건데요. 우크라이나 10대 대도시 있죠. 신문의 60%, 책의 87%, 텔레비전의 72%가 러시아어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 기준이에요. 얼마나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러시아어를 사용해 왔다는 겁니까? 원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어만 쓰고 있었고 전체 인구의 17%밖에 안 되는 러시아 사람들만 러시아어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러시아어를 못 쓰게 막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나라 전체를 갈아엎는 그런 법인 겁니다. 저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영어도 쓰고 일본어도 섞어서 쓸 수도 있고 한국어도 섞어서 쓰고 다 섞어서 쓰잖아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영어 고지랄이고 다 쓰지 말고 한국말만 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런 법안이 2014년에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제한적으로 쓰게 하는 거죠. 공영기관 그리고 뉴스 매체 그리고 서비스 산업 러시아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법안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비판하거나 우크라이나어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 징역 3년 이하다. 이런 법안이 2014년에 우크라이나 정치꾼들이 만든 법안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법안이에요 이게? 그래서 학자들이 2014년에 계속 얘기했던 거야 이거를. 근데 이 얘기를 만약에 2020년에 했으면 사람들 저건 좀 아니지 그랬을 텐데 이미 자기들 쪽팔린 거야. 이미 우크라이나를 졸라게 빨고 아니 빨아도 돼요. 우크라이나가 잘못한 게 없죠. 솔직한 얘기로. 러시아가 쳐들어온 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열심히 부단히 지금 싸우면서 맞서 싸우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일단은 맞서 싸워야지 어떡하겠어. 그거를 응원하는 것도 괜찮은 거야. 근데 되게 조잡스러운 거야. 자기가 우크라이나에 흠결이 아무것도 없고 우크라이나는 착한 애들이고 난 걔네를 박수 쳐주고 응원하는 거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자기들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난하면은 지가 쪽팔려질 것 같으니까 이제 개 난리를 치는 거야 지금. 분리해서 봐 분리해서. 당당하게 응원하세요. 저도 우크라이나 응원해요. 이번에 러시아가 저렇게 함부로 하는 거에 대해서 본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도 굳이 안 일어날 일을 만들어낸 게 있다는 거야. 이게 2014년에 법안 나오자마자 수많은 학자들 사회학자들을 포함해서 문화학자들부터 다 비난을 합니다. 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사람이고 뭐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인인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어를 사용해 오고 있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처음에 1991년에 독립했을 때 우크라이나 전국적인 운동이 있었어. 우리는 다민족인 거를 인정하고 수많은 다른 민족과 다른 언어와 다른 정체성이 있어도 함께 우크라이나인으로서 가야 한다. 이게 1990년대의 우크라이나 독립 초기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분리독립운동이 91년부터 2014년까지 없었던 거예요. 저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다른 민족들, 소수민족들 인구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다 군소리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2014년에 저 반러시아법 제정하자마자 도네츠크, 루간스크, 지금 돈바스 지역이죠. 그리고 크림반도. 여기서 동시에 분리독립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하러 그런 일을 만드느냐 이 말이요. 안 만들어도 됐던 일인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일 없었으면은 제가 언젠가 만약에 우크라이나 일 터졌을 때는 분명히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저 아무도 이 얘기 안 해요. 언론들도 이 얘기 안 해주고. 우크라이나 사태 안 터졌으면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했었을 거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터지자마자 쫄아가지고 다들 손가락질 받고 욕 처먹을까봐 쫄아가지고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이게 없었던 일도 아니고 분명히 2014, 15, 16, 17, 2020년, 21년 작년까지도 욕먹던 건데 이게.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도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야 여론에 의해서. 언론에 대한 신뢰가 보장이 됩니까 이게? 분위기 따라가지고 여론에 편승해가지고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러시아 안에서도 이거에 대한 반발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국민으로 되어 있는 러시아어를 쓰는 수많은 사람들 다 너네는 이제 이 말 쓰지 말라고 아예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우크라이나 내부의 상황을 인지한 푸틴이 현재의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까지를 설계했을 가능성이 추정되고 있다. 그러한 분석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2022년 3월에 딱 쳐들어가야지 이건 아니겠지. 기회라던가 상황들을 여러 가지 엿봤겠죠. 예컨대 2021년 8월에 그렇게 욕을 뒤지게 먹어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게 미국 아닙니까? 욕을 뒤지게 먹어도 중국에만 집중해야 되고 모든 여론을 중국에만 집중시키려고 했던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려고 거기서 군인들만 죽이고 앉아있고. 근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진 거예요. 러시아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럼 바이든이 여기에 손쉽게 개입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는 푸틴도 분석을 하겠죠. 바이든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빠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때를 잘 노려가지고 푸틴이 지금 들어간 거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어를 사용 못하게 했던 그 이 법안의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정부기관, 교육기관, 모든 학교, 군사기관, 병원, 서비스기업, 언론, 의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우크라이나어에 대해서 모욕이나 비판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이 법이 2014년에 만들어졌다가 2019년부터 발효가 된 겁니다. 얼마나 코미디예요 이게. 러시아 사람이 우크라이나의 17%라 그랬잖아, 인구에.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반에서 쓰던 단어인데, 쓰던 언어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애초에 두 가지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러시아어도 할 줄 알고 우크라이나어도 할 줄 알고 둘 다 하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제 하나를 못 쓰게 막은 거야. 벨라루스랑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셋이 엮여있고 문화적으로 좀 비슷한 것들도 많고 엮여있는 게 많아요. 경제적으로. 벨라루스든 우크라이나든 러시아 사람들하고 러시아 자본들하고 함께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사업적으로든. 한국 사람들이 영어 배우듯이 러시아어를 할 줄 알아야 돼. 이 사람들은. 안 그러면 러시아에 가서도 일을 못하고 함께 뭘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소련으로부터 엮여있을 때부터, 소련에서 독립을 하기 전부터도 우크라이나 지역 사람들은 러시아어를 할 줄 알았고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2014년에 갑자기 반러시아 정서가 만들어지면서 공공기관에서든 어디서든 흔하게 쓰던 언어였던 그 단어를 옆에 있는 싫어하는 나라의 언어니까 쓰지 말라고 막은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오늘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 러시아를 두둔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크라이나 정치꾼들이 자기들의 지지율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내부에 우크라이나 국적까지 가지고 있고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러시아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이 그냥 옆 나라가 있으니까 무식하게 행동을 한 겁니다. 자기 나라 전체 인구의 17%면은 10명 중 1.7명 아니에요? 근데 러시아랑 사이가 안 좋아졌대. 근데 왜 그걸 러시아어를 사용 안 하는 거로 갑니까? 러시아라는 국가에 대해서 뭘 하는 거에 대해 그거로 가야지. 뭐 하려고 요 안에 있는 17%가 갈라지든 말든 그런 이상한 얘기가 나오게끔 일을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그 17%가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충성하고 우크라이나를 사랑하고 우크라이나에 통합되고 우크라이나에 동화되게끔 더 노력을 해야지. 동시에 러시아를 견제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그거로 해결을 해야지. 정치꾼들이 국민들 선동해가지고 빨리 당선되기 급급하니까 저런 법안부터 만든 거야. 저거 만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좋아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어요? 저 우크라이나어만 사용하게 하는 법안을 만듦으로 해서 우크라이나의 경제, 정치, 국제정치, 국내 좋아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오로지 정치꾼들의 표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냥 국민들 기분만 좋아지고 잠깐. 그 정치꾼들한테 다 선동된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이거를 그렇게 비난했던 거예요. 국제정치학자들도. 아주 그 베네핏도 없는 불필요한 짓을 했다 저게. 우크라이나가 이 법안을 만듦으로 해서 무슨 리스크가 생겼죠? 구지구태여 크림반도에서 분리 독립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크림반도와 도네츠크, 루간스크는 푸틴이 일일이 다 설계해가지고 반군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이 루간스크, 도네츠크, 돈바스 지역이랑 크림반도 쪽에 우크라이나와 사이가 좋은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대뜸 우리 분리 독립해야 된다는 반군이 나왔다고 칩시다. 미친놈 소리 들을걸요? 근데 저런 러시아어를 금지하는 그런 법안이 나온 다음에는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반군의 세력이 늘어나겠죠. 뭐 하려고 그 일을 만들어줬느냐 이 말이야. 적군의 수가 늘어나게끔 뭐하러 일을 만드느냐는 거죠.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그 당시에 반러시아에 대한 정책을 하긴 했더라도 우크라이나 국민이지만 러시아인인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국민이라는 정체성, 통합을 만드는 정책을 취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다. 이게 교과서죠. 이게 베스트고. 그러면 푸틴이 만약에 반군 만들으라고 사주를 했어도 큰 호응이 안 생겼을 수도 있겠어요. 내가 러시아인 출신이더라도 여기에 내 친구들, 우크라이나인 친구들, 우크라이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어. 근데 갑자기 대뜸 우크라이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한테 항상 계속해서 잘 대해주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쳐들어와서 미사일 쏴갈기고 쳐주게 된다고 생각해봐. 간다요가
대만 친구들이 많잖아요. 내 모국이 한국이야. 대만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아무 잘못도 안 했어. 근데 한국이 진짜 미쳐서 나중에 언젠가 한국이 엄청 개센 국가가 됐다고 치자고요. 근데 대만은 가만히 있었는데 한국이 만약에 쳐들어왔다고 치자. 미사일 쏘고 대만에 대뜸와가지고 나 대만에 살고 있었는데 그럼 내가 누구 편을 들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한국 사람이더라도 아무 잘못 없는데 쳐들어오고 내 친구들 여기 많이 살면은 그거 함부로 편 못 들어요. 그거 이거를 왜 계산을 못하느냐 이 말이야.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2019년 5월에 젤렌스키가 당선이 된 겁니다. 젤렌스키가 당선되고 나서도 반러시아 정책이 계속 이어지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미 반러 감정이 이미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거의 이빠이 차 있기 때문에 뭐 얼마나 좋아할 정책이겠습니까? 그죠? 이미 우크라이나의 영토에 있던 수많은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던 도네츠크, 루간스크, 크림반도 여기선 독립하겠다고 난리가 나와 있고 푸틴은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여기 그냥 군사 몰고 들어가도 다들 환영해 줄 것 같은데 우리를? 하고 들어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특정 현상, 특정 이슈가 있을 때는 그 이슈가 있기까지 현재 그 이슈가 일어난 것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 이슈가 생기기 전에 과정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제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뭐 러시아랑 연고도 없고 우크라이나랑도 연고가 없으니까 굳이 특정 나라 편에 서가지고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하려고 독재하는 푸틴 같은 애 이뻐가지고 이런 말을 해주겠습니까 제가. 1991년에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이후에 독립한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주겠다. 원래는 소련이었기 때문에 러시아인도 있고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여기 계속 살겠다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인으로서 하나의 어떤 국가의 국민으로서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시민권을 주고 싶다. 다른 민족, 다른 정체성이 있어도 우리는 같은 우크라이나 사람이야라는 국민운동이 있었어요. 1990년대 초중반에 우크라이나에. 물론 다수를 차지하는 건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이지만 그 외에 짜잘짜잘한 인구 굉장히 조금 있는 소수민족까지 합하면 되게 많아요. 우크라이나가. 그랬기 때문에 같은 우크라이나 국민 이런 거로 정체성 통합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90년대에. 이거 실패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초반에 저거 안 했으면은 사방으로 갈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진작부터. 유고슬라비아 봐봐. 유고슬라비아라는 국가가 있었어요. 옛날에. 소련이랑 상관없는 사회주의 국가가 있었어. 거기 1992년 이후에 다 갈라집니다. 다. 지금의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어디 갔어?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다 갈라진 거 이게. 원래 유고 연방이었는데. 우크라이나는 이런 일을 왜 안 겪었느냐? 안정적으로 왜 갈 수 있었느냐? 초반부터 모든 민족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했거든요. 그걸 스스로 지금 발로 빵 까버린 겁니다. 2014년도에. 정치꾼들이. 지들 지지율 얻어먹으려고. 아마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2014년도에 반러 운동을 했었어도 러시아어를 아예 안 써야 된다고 막 난리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 여론이 있었지만 다수가 아니었다는 거야. 내 얘기는. 다수가. 근데 애초에 정치꾼들이 그거 지지받으려고 지금 반러시아 상황이니까 우리가 지지율 빨아먹어야지 하면서 환장해가지고 그거 법제화시켜버리고. 푸틴도 얼마나 그 야가 빠진 사람이야. 그 인간 이거 생기자마자 명분이라는 게 그래도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크림반도에 지금 여기에 사는 러시아인들, 도네츠크 루간스크에 사는 러시아인들이 내가 쳐들어가도 뭐라고 안 하겠다. 이 지역 사람들이. 그럼 쳐들어가는 겁니다. 민심이 천심이에요. 장제스 민심이라 가지고 대만으로 튄 거 봐. 민심이라면 끝나는 거야. 그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우크라이나가 2014년부터 해왔고 추진해왔고 실제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런 민족 분리 정책, 러시아어를 못 쓰게 하는 이런 거는 엄청난 내부 실책이다. 내부 정치 실책입니다. 러시아는 여기 있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여기 있고 러시아는 여기 있어요. 그럼 얘네를 대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엄한 여기 사는 러시아인들을 상대로 연병을 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다 대고 해야지 정책을. 이번에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러시아 군인들 중에 그 포로로 잡힌 애들 생포해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막 이러면서 막 찍어가지고 막 올려주고 막 그런 대화하고 그런 거 보니까 아주 보기 좋더라고. 이런 모습들이 소프트 파워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데 근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이런 개판난 우크라이나의 실책을 만들어간 과정이 푸틴의 설계였을 것이라는 학계의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